자, 이제 320쪽에 이제 친족상도례고요. 옛날 책은 315쪽 친족상도례인데 저는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는 여기는 거의 A급이 아니라 특A급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는 따로 안 나왔는데 2017년도는 아주 도배를 했어요.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많이 속이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아마 친족상도례 제가 생각할 때 1차 시험에 나올 거라고 거의 뭐 90.5% 확신합니다. 출제됩니다. 여기는 그 친족상도례는 되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범죄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지르지만 주로 어디에 가서 저지르냐면 지 아는 사람, 친인척한테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학생들 물어보면 뭐 엄마 같은 경우 뭐 경찰서 고소할 거 문제되는 게 뭐 자기 여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못 갚은 거 뭐 한 거 뭐 이런 거 천지거든. 그래서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처음 들었는데 효도사기 들어보셨나요? 효도사기? TV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뚱맞더라고. 그 뭔 소리야 그게, 효도사기가? 효도한다고 해놓고서 무슨 연예인인가,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죠, 그죠? 유명한 연예인인가요? 효도사기 한다고 해서 뭐 자기 여자친구한테 집 빼돌려 뭐 했잖아 얼마 전에. 나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런 얘기, 효도사기란 얘기. 자, 그것도 뭐가 적용되는 사안이냐면 이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해달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헌인데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친족상도례 위헌될 가능성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친족상도례가 유효하다. 자, 보시면 일단은 조문 문제 보시면 1항은 가까운 친척에서 근친이라고 불러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형을 면제하겠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은 근친, 먼 원친, 멀원자예요. 가까울 근자고 원친이라고 해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관계는 뭐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요거는 친고죄로 가겠다는 거예요. 친고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직계 혈족이 뭐냐?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는 걸 직계 존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직계 비속. 그래서 직계 혈족은 여기까지 직계 혈족. 요게 직계 혈족이야. 나머지 요거 외에는 반계라고, 반계. 형제자매도 반계야, 실은. 직계는 아니야. 나를 기준 쭉 올라가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거 다 직계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건 반계야, 반계.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 물건 훔치면 이건 아버지 직계 혈족과 문제 훔친 거예요. 이거는 친족상도례 적용돼서 형을 면제하는 거고, 배우자는 이거는 법률 혼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혼이라는 얘기는 뭐 한 거 얘기하는 거야? 혼인신고 한 거 얘기한다고 했어. 혼인신고 안 하면 무슨 혼이라 불렀어?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사실혼이라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친족, 그러면 이건 민법에서 결정이 되는데 8촌. 그 다음에 인척으로는 4촌. 여기다 배우자까지를 친족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배우는 개념이고, 친족이 이렇게 크다면 친족 안에 이렇게 가족 정도가 있어요. 가족은 이제 직계 혈족 기준 따지고 그다음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렇게 보는 거고, 이 가족은 요렇게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친족이나 가족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친족 사이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동거 친족, 가족 중에 동거 가족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직계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항렬에 작은아버지가 있다고 치자. 작은아버지 물건을 훔쳤어요. 그죠? 아버지 물건 훔친 건 다른 거야. 작은아버지는 직계혈족은 아니잖아. 이해돼 여기? 하지만 뭐는 포함될 수 있어? 친족은 포함될 수 있잖아. 작은아버지 친족이잖아. 작은아버지 남 아니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작은아버지고 나이 처먹은 게 뭐 이러기는 안 되지, 그지? 남 아니잖아, 그지? 작은아버지고 나이 처먹은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해봐 한번.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한번 난리 날 걸 아마. 자, 이 작은 아버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이 살고 있으면 뭐에 포함되는 거냐면 동거친족이야. 이해돼? 같이 안 살고 있으면 뭐예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야. 이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지금 뭔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자, 직계혈족은 앞에 페인트가 하나 있어. 동거 유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배우자도 뭐란 단어가 없냐면 동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럼 한번 시험 문제 한번 속여보자고. 얍삽하게 속여보자고. 이렇게 속인다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혈족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뭐라고 속이냐면 친고죄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얍삽의 급치를 달리고 있어요. 왜?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고 뭐로 가야 돼? 모르겠어. 지금 형면제야. 직계혈족 아버지랑은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상관이 없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하고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가서 훔치면 그냥 형면제야. 아버지 거 훔치면 형면제야. 그럼 여러분 고시원 여기 살고 있어도 괜찮아. 집에 딱 잠입해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 훔쳐와. 아버지 거 훔쳐와. 형면제야. 할아버지 돈 없으면 아버지 거 훔치면 좀 그럼 할아버지 집 가서 훔쳐. 그것도 괜찮아. 할아버지 가서 훔치면 돼. 같이 안 살아요. 상관없어. 할아버지 땅 보면서 훔쳐와. 야, 이 도둑놈 새끼야. 그러면 같이 안 사는데 왜 훔쳐가냐고. 그런 거 씩 웃으면 돼. 동거하지 아니어도 할아버지는 직계혈족이에요. 형을 면제합니다. 근데 평상시 학원비도 잘 안 주잖아요. 막 훔쳐오면 되는 거야. 막 사기 쳐버려 그냥 가서. 알았지? 직계혈족은 동거 유무를 따지지 않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낚이지 말라. 형 면제야. 자, 동거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물건을 절취하면 또 뭐라고 속이냐면 또 친고죄로 속인다고. 배우자하고 별거할 수도 있지. 그지? 배우자하고 별거하고 있어. 더 이상 인연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어. 그럼 가서 막 훔쳐버리는 거야. 사기쳐버리고. 왜? 어차피 같이 안 살 거잖아. 뭐야? 친고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형 면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낚이지 말라고. 첫 번째 속이는 포인트 낚이지 말라고. 이해돼? 지금 현재 어떻게 속이는지 알겠어? 요렇게 낚는 거야. 이 친족 상도를 하나 속여먹는 쟁점 중에 하나가 전형적으로 많이 속이는 이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왜 A급이 아니고 나는 특 A급이라고 하냐면, 친족 상도례는 뭐하고 연결되는 케미가 있냐면 작물제하고 연결되는 케미가 있어요. 작물제. 작물은 보시면 잘 봐. 절도범이 있고 피해자가 있겠잖아. 그지? 이게 하나 있지. 훔친 물건을 누구한테 주냐면 작물범한테 준다는 거야. 그 정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그러면 훔친 놈을 뭐라고 하냐면 본범이라고 부르고 얘를 작물범이라고 불러. 자, 아버지가 절도범이야. 아버지가 노트북을 훔쳐왔어. 아들내미 뭐라고 생각이 들어? 아빠 그 노트북 줘. 어저께 훔쳐온 거 알아? 이러는 거 아들이. 그래서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줘.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아버지가 직업 절도꾼이야. 자, 우선 남편이 절도범이야. 여보 오늘 힘들게 열심히 고생해. 그래서 여보가 가서 돈 100만 원을 훔쳐왔어. 어우 힘들어. 이 개새끼들 10,000원짜리 100장 겨우겨우 훔쳤어. 여보 사랑해. 줬어. 어떻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게 지금 현재. 이해되죠? 지금 절도범하고 작물범이 나오면 사람이 몇 명이 나와? 2명이 아니라 3명이 나오잖아. 피해자의 관계에서. 이해돼? 지금 현재?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작물범하고 피해자의 관계는 첫 번째, 근친이면 똑같아. 근친이면 형을 면제하는 거야. 두 번째, 안 써도 돼. 책에 다 있어. 원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알겠지? 원친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야. 똑같아. 친족상돌에서 작물죄는 하나가 더 있어. 작물범하고 본범과의 관계, 절도범과의 관계 있어. 아버지가 훔쳐서 아들한테 줘.
훔쳐서 작은아버지가 훔쳤는데 조카한테 주는 거. 이럴 수 있잖아. 지금 뭔지 알겠죠? 자, 이때 근친인데 요게 형면제가 되고 원친인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인데 원친인데 친고죄가 되면 개뿔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아. 시험에 나올 건덕지가 없지. 그냥 그 머릿속에 뭐라 하면 돼. 근친은 형면제, 원친은 친고죄. 이러면 시험에 나오겠냐? 그럼 이 정도면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야.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근친이 형면제가 아니야. 필요적 감면이야.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내겠어?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1항 근친의 관계가 있을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X, X. 작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에 있을 때는 형을 면제한다. OX, X. 뭐예요? 필요적 감면. 시험의 A급. 여기 잘 나오는 거야. 자, 이 항이 원친이 친고죄이면 쉽겠지. 그지? 원친은 친고죄면 쉬운데 원친은 없어. 그냥 그대로 처벌하는 거야. 작물범과 본범과의 관계가 특이급. 요게 출제가 되는 거야. 요게 출제가 되는 거야. 지금 뭔지 알겠지 지금 현재? 자, 그럼 그 조문부터 보자. 조문. 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가 이게 밑줄 치고 이걸 뭐라 부른다? 근친. 1항은 근친입니다. 근친은 형을 면제한다. 2항. 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1항은 동거친족이니까 1항 이외의 친족은 뭐가 되겠어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 되겠죠. 그럼 요 2항은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고. 316조 보세요. 친족 간의 범행 1항. 전 3조 작물죄, 상습작물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를 범한 자와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1항과 2항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그대로 적용한다. 작물범과 피해자가 1항 근친이면 형면제, 2항이면 친고죄, 원친이면 친고죄. 됐지? 그 다음 2항 봐봐.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작물범과 본범 간에 328조 1항 근친이야 원친이야? 근친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야. 자, 이 365조 2항에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 틀린 지문이 돼. 숫자를 뭐에서 뭐로 바꿔봐. 1을 뭐로 바꿔? 2항. 그럼 뭐라고 쓰고 X표 쳐야 돼? 2 쓰고 X표 쳐야 돼. 시험에 출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거지 같아? 지저분한 문제야? 안 내? 출제자 안 내겠어? 내겠어? 냅니다. A급입니다. 엄청 중요한 A급입니다. 자, 저는 항상 제가 공부법에서 설명드리지만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조문입니다. 조문을 먼저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 판례를 보는 것이고, 판례 보고 나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리하는 게 이론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학원가에서는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선생들이 그래요. 판례만 봐. 이론은 안 나와. 조문도 설명을 안 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뭐라고 속에서 나왔냐면 2017년 1차에 365조 2항에다가 작물범과 본범 간의 관계에 328조 1항을 뭐라고 속였냐면 2항이라고 속여서 출제가 됐어요. 학생들 엄청 틀렸겠죠. 그죠? 선생이 그러더라고. 거지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고. 쓰레기 같은 문제라는 거. 이게 막 화를 내더라고. 이런 걸 출제를 했다고. 학생들이 1항하고 2항을 외워야 되겠냐고. 판례만 알면 되지. 저는 그 선생은 잘못됐다 생각해요. 당연히 출제되는 A급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조문에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엄청 중요한 조문인데 이거 출제했다고 개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틀리라는 문제 X 제껴 이러더라고. 근데 보면서 막 열챘는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출제하는 거예요. 이거 1항자를 2항자로 바꿔서 출제했는데 여러분이 놓쳤다? 그럼 병신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출제가 예상이 되는 거야. 항상 뭐를 전제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죽이나 밥이 되나 항상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조문을 분석해야 돼. 조문을 분석해야지 그다음 판례가 있는 거지. 판례 OX 하는 거요? 그래서 시험 못 붙어요. 그래서 시험 붙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조문부터 정리하고 조문을 조지고 가는 거예요. 조문을 조지고 그다음 뭐를 보느냐?
판례를 보는 거야. 알겠죠? 항상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현직 나가셔도 책상에 딱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도 그랬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많지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문을 놓고 보셔야 돼요. 보시면 형법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가서 해보시면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도 판례 없는 것도 되게 많아. 판례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판례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항상 뭐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판례 없으면 몰라. 판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인데 항상 뭐부터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조문을 찾아보는 게 1번입니다. 조문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아주 좋은 출제고요. 거지 같은 문제가 아니고 학생한테 1항인지 2항인지를 암기시키는 이상한 거지 같은 만점 방지용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 미스한 거예요. 놓치면 그 선생님 미스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지문이에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1항 근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친은 형 면제가 아니고 작물본과 본본과의 관계에서 근친인 경우에는 필요적 간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얍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쟁점은 뭐냐면 쉬운 거는 쉬운 건데 나머지 뭐 암기할 건 기본적인 암기하는 건데 우리 보시면 국어 문제인데요. 그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가 1번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느냐 2번 그가 수식하는 것이 동거 가족의 배우자하고 동거 친족의 배우자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하느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의 배우자를 포함하느냐 견해들이 믿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배우자의 의미가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느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느냐 쟁점이에요. 어떤 사안이 있냐면 직계혈족 보시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해서 나를 낳았으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 그죠? 할아버지 직계혈족 할아버지 재혼했어. 그럼 할머니는 아니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할아버지가 재혼하셨어. 그 아줌마 거 물건 훔치면 지금 형을 면제할래 안 할래 이 쟁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동거 가족의 배우자는 알겠는데 할아버지가 재혼하셨다니까 지금.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가 재혼하면 그 할머니라고 해야 뭐라고 궁금하죠. 지금 어떤 사안인지 알지 지금. 할아버지 재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 주는 건 축복해 주고 뭐라고 해야 돼? 아우 좋네. 새할머니죠. 아 좋아 아주. 유할머니 알겠습니다. 유할머니. 자, 유할머니 물건을 훔쳤을 때 형을 면제할래 안 할래 이 쟁점이야.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지? 지금 배우자가 어디 걸리냐가 또 하나의 쟁점이죠. 판례는 어디까지 보느냐? 여기에 걸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적용했어? 자, 그 배우자라고 말할 때 그 배우자는 동거 가족의 배우자에 한정된다. OX, X. 요게 이제 중요한 쟁점. 요기 두 개만 체크하시면 요 작물본과 본본과의 관계 하나, 그다음에 요 쟁점만 체크하시면 친족상들의 기병 뭐 아주 쉬운 거 제일 어려운 쟁점 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엄청 허접한 것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A급 특A급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안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저는 A급이 아니고 특A급에 분류해서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동거짝하고 장난질 치는 거 설명했어. 이거 두 개 다 설명했어. 주로 속이는 거 요거 장난질 치는 거 되게 좋아해. 동거하지 않은 직계혈족 친고체다. 아주 장난질 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체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작물본과 피해자 작물 본본 관계 요 관계 체크하는 거 두 번째 체크하시고, 이 그 배우자가 어디 걸리는지 나머지는 다 쉬워.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친족상도에 틀릴 리가 없어. 엄청 쉬워. 자, 봅시다. 자, 적용 범위 보시면 형법상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권리행사방해죄 밑줄 치시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적용된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치죄, 강제집행 면탈죄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경계침범죄 하나 써두세요. 경계침범죄 하나 써두시고, 경계침범죄가 뭐의 일종이냐면 손괴죄의 장에 있어요. 그래서 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강도죄 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손괴죄 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점유강치죄는 자기 물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점유강치죄 할 때 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강제집행 면탈죄 아직 안 배웠는데 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계침범죄 할 때 개에 동그라미 치셔서 강손전면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강손전면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아버지한테 강도했어요. 당연히 친족상도를 안 해줘야 되겠죠. 아버지 뭐 도자기를 부셔버렸어요. 손괴죄도 친족상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손전면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족상도가 적용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기를 5억 한 30억 사기쳤어요. 그러면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해서 처벌하거든. 생각해 엄마한테 30억 사기쳤어. 그래도 뭐라는 거야? 형을 면제한다는 거야. 이제 하나 배웠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의미가 없어. 30억 못 벌잖아. 쿨하게 하면 돼. 쿨하게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어머니한테 사기칠 돈이 있는가 찾아보고 직계혈족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한테 사기칠 게 있는 게 찾아보고 이런 사람 아니면 할아버지 여친 새할머니 혼인신고인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한 30억 정도 사기치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형을 면제한다. 깔끔하죠. 교도소 가? 안 가? 안 가죠. 한 방에 보는 거야. 인생은 한 방에 가는 거야. 30억씩. 왜? 우리 배웠잖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도 뭘 적용하겠다? 친족상도를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친고죄는 건들지 마. 동거친족은 30억 사기치면 바로 고소합니다. 그거는 100%, 1000%, 10,000% 확실하니까 친고죄 말고 형 면제되는 범인을 잘 찾아봐.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다 그러면 같이 살아버려. 뭐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야? 동거친족. 작은아버지 막 해서 같이 살아버려.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야. 아름답죠. 행복하죠. 저는 이런 개그 좋아해요. 이런 개그 좋아해서 어이없죠. 그냥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원래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엄마하고 나 보니까 엄마랑 같이 보는 애가 있어. 엄마 형 경찰 시험도 안 치는데 재밌다고 같이 본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선생님 학원이 이상한 새끼가 만든 것 같아. 자꾸 변태 같은 소리 마구 자빠졌어. 막 하지 마세요. 가서 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그 친족 설명했고 그 밑에 근친하고 원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범위 보시면 절도죄 있잖아요. 절도죄는 둘 다 친족 관계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르실 수도 있거든. 그럼 소유자, 점유자가 둘 다 있어야 되고, 사기죄는 누구하고만 있으면 되냐면 피해자와의 친족 관계만 있으면 돼요. 이제 나중에 사기죄에서 배울 텐데 삼각사기라는 게 있어요. 삼각사기. 삼각사기라는 건 뭐냐면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고요. 민사에서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이 법원이에요. 자, 얘가 가짜로 3천만 원짜리 돈 빌려줬다는 거 하나 차용증을 만들어. 가짜로. 근데 피고는 가짜인 줄 알아. 그죠? 근데 누구를 속이냐면 법원을 속이는 거예요. 법원을 속이면 법원이 속는 사람을 피기망자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 다음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피고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기망자고 피해자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다른 경우죠. 이 다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삼각사기라고 부르는데, 친족관계는 누구하고만 있으면 친족상도를 적용해 주냐면 요 둘이 원고 피고 요 둘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뭐를 적용해 주겠다? 친족상도를 적용해 주겠다. 자, 뭐 동생한테 사기쳐가지고 동생 돈 빼먹었다? 그럼 친족상도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의 공갈죄는 피공갈자, 두들겨 맞는 놈하고 피해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횡령하고 배임에서 소유자고 위탁자가 다를 경우엔 둘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시적 범위 보시면 친족관계는 행위시 동그라미 치세요. 행위시에 존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부부가 지금 별거 중에 있어요. 자, 별거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서 도둑질 해보라 그랬지? 그치? 왜? 별거 중에 있으면 훔쳐와야지. 어차피 뭐가 적용되는 거야? 헤어질 거잖아. 그죠? 헤어질 거니까 막 훔쳐면 되지. 별거 중에서도 막 훔쳐버리면 되죠. 가서 막 사기쳐 잘해주는 척해서 사기 막 잔뜩 쳐오는 거야. 어차피 뭐가 되니까. 형을 면제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행위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거지. 배우자였잖아. 그 다음에 이혼했어. 재판받는 도중에. 그래도 뭐가 적용하겠다? 행위심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고. 자, 두 번 거기 어디 보시면 2번 행위 후에 친족관계 소멸해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라고 돼 있고, 기타 보시면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친족관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럼 뭐 적용해줘요? 친족상도례 적용해줍니다.
또한 친족관계 착오는 고의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서 훔쳤는데 아버지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 거예요. 그래도 그냥 범죄 성립하는 거예요. 착오 범죄 성립에 영향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 건지 모르고 훔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거야. 그럼 죄수지 뭐.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면 뭐가 있는 거야? 친족상도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법적 효과는 다 설명했고 작물범과의 특징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판례 보시면 형법상의 사기죄 아까 배웠어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보호에서 가중처벌에도 친족상도를 적용하겠다. 3번 형법상의 횡령죄가 특정 경제 가중처벌 보호에서 가중처벌에도 친족상도를 적용하겠다는 판례. 1번, 3번 똑같은 판례고 2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잘 나옵니다.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처법이에요. 가중처벌합니다. 자, 그래도 뭐를 적용하겠다? 공갈죄도 친족상도를 적용하듯이 흉기 휴대 공갈도 친족상도를 적용하겠다. 강도가 아니면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왼쪽에 1번은 별표 치시고 잘 나와요. 사도는 과연 친족이냐? 사돈한테 사기쳤어요. 사도는 친족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상의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이 혼인관계에 의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친족관계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처벌하는 겁니다. 2번 자, 이 새끼 사기치려고 혼이 납니다. 아, 대박이죠 이 새끼. 사기치려고 혼이 납니다. 저번에 그 TV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치려고 그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접근한 돈 많은 집 접근해가지고 결혼시켜서 한 10억씩 빼먹더라고. 그리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면서 또 하고 아, 대박인 새끼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 혼인이 무효면 뭐는 적용하지 않겠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한 작년에 저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TV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 유리가 깨진 거야. 깨진 건데 자동차 이 새끼가 보면 자동차 그 사이드 밀러 있잖아. 이게 핸드폰 아이폰 들고 가다 자동차의 사이드 밀러 싹툭 부딪히면 핸드폰 떨어뜨린다? 그러면 쫙 어차피 깨져서 안 깨졌어. 깨졌지. 툭 부딪히고 깨진 거야. 손목에 딱 부딪혔다고. 그럼 주면 특히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삼냐면 여자 그 외제차 탄 애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딱 일어나겠지. 아프다 그러고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합의금 받아먹는 이 새끼. 보험 사기꾼이야 이 새끼가. 신종범죄 하나 알려줬죠, 그죠? 창조경제지. 근데 이 새끼가 또 뭐 하냐면 나한테 이거 대박이야. 그냥 이거만 합의금만 보는 게 아니고 딱 떨어뜨렸는데 봤는데 여자가 예뻐. 그럼 꼬셔. 사겨. 실제 사귀더라고. 야, 근데 만약에 진짜 난 거기까지만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만약에 결혼하면 어떨까? 그 여자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자기 핸드폰 딱 떨어뜨려서 걔는 어떻게 썸 타가지고 사귀었는데 결혼했어. 알고 봤더니 이 새끼 나한테 보험 사기 친 거야. 알면 어떨 것 같아? 후라이팬. 자, 후라이팬. 1번 후라이팬, 2번 검도. 와, 진짜 빡칠 것 같죠, 그죠? 자, 이 사기친 거야 이게. 이게 사기치려고 혼이 난 거예요. 혼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를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새끼 다 있습니다, 진짜. 3번 판례 보시면 네 번째 줄 절도범인과 피해 물건 사이 둘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 설명했고 4번도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보시면 A, B, C 세 명의 공유입니다. 공유. 근데 그 A, B, C 세 명이 공유면 A, B, C 전부하고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줄 보세요. A는 팔촌혈족이니까 친족이에요. B는 피군의 부친이니까 친족이 들어가죠. 직계혈족이 들어가죠. 근데 C는 아니야. 그러면 친족상도를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C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판례고 5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자,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물건 훔쳐다 쓰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물건 훔치라고 했고요. 아버지 딱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세요. 부담스러워. 친족상도를 적용되는 게 이제 알잖아. 확실하게 우리 법리 적용되는 법이 있잖아. 근데 지갑 열어봤는데 아버지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없어. 그 카드만 있어.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카드 있으면 카드면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해자가 은행이 되거나 카드 회사가 될 수가 있다고. 카드는 건드리면 친족관계 나랑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지갑 쓱 열어보고 돈 없으면 한마디 시간에 아침마다 남자 새끼가 현금 갖고 다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듣지 않게. 나는 진짜 쪼잔해가지고 남자들 카드 쓰는 그냥 평상시 그런가 남자 새끼 그냥 툭툭툭툭 되면서 남자 새끼 지갑에 돈 없는 불쌍하더라 막
또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여자들이 막 그거 하는 거야. 엄마들이 그냥 남자 기 안 살리려고 그냥 남편들 핸드 그 카드 쓰게 하는 여자들은 진짜 영광이라고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씹는 거야. 그래서 남 지갑에 카드만 갖고 다니면 거지 새끼 같다. 아버지 쭉 한번 살짝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설마 아빠 카드만 갖고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훔쳐가는 거지 이렇게. 승질 확 내면 뭐라 그래? 친족상도래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지. 알겠지? 그지? 친족상도래를 우리 많이 활용하자는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 이 새끼는 뭐 했냐면 양가로 이번에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협이었던 예금 동창을 절취해가지고 현금 지급기에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에 계좌이체. 자, 범인이 계좌이체하면은 이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데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사기 파트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 피해자가 누구냐면 농협이 피해자예요. 농협이 피해자니까 친족상도례 적용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거 있으면 예금 통장 같은 거는 절대로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 현금에 신경을 쓰고 항상 아버지한테 남자는 현금, 남자는 엄마는 항상 남편 지갑은 현금으로 두둑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집에 표를 거세요. 표를. 그래서 채워놓으면 그때마다 쏙쏙 꺼내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뻘소리 뻘소리. 자, 6번에 보시면 아까 세 번째 줄 횡령은 피해자 물건의 소유자 간의 친족관계 있거나 피해 물건 위탁자만 있으면 안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고요. 322쪽에 오른쪽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저는 다른 건 다 쉬워요. 여기서 아까 제가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공부 스타일 뭔지 알겠죠? 가장 어려운 거를 딱 잡아놓고 출제자가 출제하는 포인트부터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거 속이는 포인트 하나 잡고 그 다음 작물번 관계 속이는 거 포인트 잡고 세 번째 그 배우자의 그가 어디 걸리느냐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냐 앞에 것까지 다 걸리냐 앞에 것까지 다 걸린다 여기 체크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1번 보시면 그 중간에 네 번째 출처 그 배우자의 의미가 뭐냐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의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시험 문제 4개 너무 쉽죠. 뭐라고 속이느냐 친족상도례에서 그 배우자라는 것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OX, X. 출제가 되면요 학생들 무슨 쟁점인지도 모르고 틀려요. 친족상도례 나올 줄 알았어. 답이 이거 나온다니까.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쟁점의 질문을 알고 가셔야지 맞히는 거지. 단순 공부하면은 못 맞춰요. 평생 가도 못 맞춰요. 점수가 상타라고 하잖아요. 상타를 못 쳐요. 계속 그냥 단순하게 유죄, 무죄 이런 것만 하잖아요. 시험 지문이 그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 배우자의 의미가 뭐냐. 동거가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 배우자 모두를 의미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시험에 맞히는 겁니다. 자, 2번은 별표 치고 뭐 이거는 어려운 쟁점은 아닌데 인지 소급표 있다고 했죠. 그죠? 사생아도 설명했지. 혼인외의자 옛날에 설명했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만 애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아버지와 여친 사이에서도 애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무슨 자라고 했어? 혼인 외의자 사생아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때 자기 친아버지는 언제 친족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되는 거야?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죠. 자, 지금은 물건 훔쳤어. 나중에 아버지가 내 새끼라고 구청 가서 인지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인지하면 무슨 요가 있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소급표가 있어요. 친족관계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겠다? 친족상도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급표에 의하여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 친아버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물건 훔쳤을 때는 형을 면제하겠다. 직계혈족이 되니까 면제하는 거고요. 3번 넘어가서 4번 별표 치시고 아까 배운 거예요.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쳤다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뭘 적용하겠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겠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친족상도례 쟁점 다 설명했고 우리 절도죄에서 우리 아까 불법용득의사 관련된 쟁점만 살짝 체크를 싹 다 해보시면은 328쪽 판례 한번 보실래요? (1번) 절도죄 성립의 판례 중간에 불법용득의사 관련 판례 절도죄 성립에서 불법용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한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쓸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 소모했다. 지우개 잠깐 빌렸었는데 지우개가 다 닳아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당연히 친족상대로 친족상대 불법용도에서 인정되는 거지. 일시 사용해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판례 별표인데 조금 웨이팅 하시고 그 오른쪽에 불법용도에서 관련된 판례부터 쭉 보고 끝나면 돼요. 오른쪽 1번 아까 배웠죠. 직불카드 동그라미 치고 끝나는 거야. 직불카드 쓰고 제자리 갖다 놨다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2번에 신용카드 딱 동그라미 치고 끝나는 거야. 신용카드 쓰고 갖다 놨다 불법용도에서 없기 때문에 절도죄 안 된다. 오른쪽 3번에 현금카드 쓰고 제자리 갖다 놨다 그럼 또 뭐에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불법용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번 판례도 뭐에다 동그라미 치고 끝나는 거냐면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도장 있죠? 도장 쓰고 갖다 놨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용도 의사가 없다.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보시면 9번 판례 도장하고 인감도장 쓰고 제자리 갖다 놨다 불법용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끝나는 거야. 이거 끝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328쪽에 왼쪽에 1번 판례 보시면 자 1번은 예금통장이죠. 그럼 예금통장 동그라미 쓰는 거야. 예금통장 쓰고 제자리 갖다 놨다. 자 통장은 뭐라고 했어?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절도죄가 된다. 끝. 쉽지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판례들 보시면 그 오른쪽에 4번 판례 별표 치시고 뭐 쉽게 보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쉽게 보는 거야. 4번 별표 치시는데 뭐냐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럼 살인죄죠. 그 다음에 살해도구로 골프채하고 피군의 옷 등 다른 증거품을 차량 트렁크에 갖고 와서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지갑을 소극장에 태워버렸어요. 자, 이 사람 지갑이 갖고 싶어서 태웠어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태웠어요? 증거인멸이죠. 자기 것처럼 쓰고 싶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죠. 그럼 지갑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될까 안 될까 쟁점이야.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쟁점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범인이 불태워서 버리면 뭐도 성립하지 않냐면 증거인멸죄도 안 돼요. 범인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증거를 인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도망가도 범인 도피죄 안 되고 범인이 증거를 인멸해도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만 되는 거냐면 살인죄만 된다는 판례고요. 6번 판례 보시면 상사하고 의견 충돌 끝에 항의 표시 동그라미. 자 이거는 사표 제출하고 그 비자금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비자금 서류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협박하려고 항의하려고 가져온 거죠. 그럼 비자금 서류에 대한 절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뭐가 없기 때문에? 불법용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 7번도 동네 선배 차량 쓰고 나서 제자리 반환했다. 그럼 뭐예요? 불법용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안 되죠. 근데 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쓰고 제자리 갖다 놓은 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될 수가 있다. 8번 피해자의 전화번호 알아두기 위해서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 가지고 왔어요. 전화번호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영수증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전화번호 달라고 한 거지. 불법용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넘기서 가볍게 쭉 보면 돼. 개뿔 하나도 안 어려워. 자 10번 강간하는 과정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방을 뺏었어요. 손가방이 갖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갖고 싶은 거야? 여자가 갖고 이상하다. 이 표현도 그렇다. 자, 그지? 자, 이거는 손가방 자체에 대한 불법용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안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강간해놓고 여자를 강간해놓고 여자한테 10,000원짜리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뭐 하냐면 브레츠에다가 야 TV하고 브레츠에 10,000원짜리 꽂아줬어. 그럼 그 강도가 되냐는 거야. 이거는 돈 갖고 뺏어가지고 브레츠에 넣어줬지만 이거는 돈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여자를 뭐 하려고 한 거야. 이거는 서로 희롱하려고 한 거죠. 불법용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강도죄는 안 되는 게. 그 다음 살해했어요. 이 새끼가.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가볍게 보시고 그러니까 불법용도 의사가 내 것처럼 쓰고자 하는 것이지 희롱할 목적, 항의 표시로 가정한 것은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고. 다시 왼쪽에 2번 판례 보시면 자 피고인 갑이 A 영업점에 있는 A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케이. 휴대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고 제자리다 반환했다면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데 어디다 갖다 놨는지 봅시다. 1시간 2시간 후에 A에게 아무런 연락하지 않고 정문 옆에 화분에 놓고 갔어요. 연락 빡치겠죠. 제자리 반환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가 인정된다?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고. 3번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명이 통장에서 1,000만 원 인출하고 제자리 갖다 놨어요. 아까 배웠죠? 통장은 뭐가 인정된다?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5번 보시면 피고인이 강도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영화 속에서 나오죠. 남의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고 가는 거. 당연히 뭐가 인정됩니까?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되니까 절도죄가 된다. 6번 판례도 뭐 재밌는데요.
주점에 저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절도범이 들어와 가지고 훔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는 얘기했죠. 이 새끼도 뭐 하냐면 주점에 잠긴 셔터문 열고 와가지고 맥주 꺼내 마셔요. 대단한 새끼지, 그지? 이거는 뭐가 있어요? 불법 영등 의사가 있다.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7번은 아까 배웠어요. 두 번째 줄에 반환 청구권 있다. 청구권 있다 하더라도 몰래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몰래 가져가면 뭐로 처벌하겠다? 절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